오빠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부터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날 그녀가 정한 누군가의 이름은 분명했다. 고성희.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린 여자.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조의를 표했고 흰 국화가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없었다. 사진 속 한우진은 언제나처럼 어딘가 미안한 듯 웃고 있었다. 은호야, 조금만 더 버텨볼까? 생전에 우진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라. 지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막바지에 도착한 부고였다. 의사는 끝까지 치료를 설득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기록지에는 치료 중단에 대한 자필 동의라는 서류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병을 이기지 못해 떠났다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다. 우진이 끝까지 싸운 대상은 병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만 보던 엄마였다는 걸. 한쪽 구석 검은 상복을 입은 고성희가 앉아 있었다.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아들을 잃은 엄마였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손수건이 닦고 있는 게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마지막 체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봉투는 유골함이 닫히기 직전에야 지은호에게 전달되었다. 은호야, 나는 끝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누군가의 몸을 또다시 설계도처럼 쓰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난 엄마가 제일 믿고 있던 카드 하나를 내 손으로 없애기로 했다. 날 잃어버린 뒤에도 엄마가 똑같이 누구 몸에 손대려 하면 이건 더 이상 병 때문이 아니라 엄마 하나의 선택이라는 게 드러나겠지. 난 이 선택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이게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거절이라고 생각했어. 글씨는 차분했는데 문장 사이사이에 오래 버티다 결국 끊어낸 사람의 숨이 묻어 있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 몸은 끝까지 네 편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이 집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땐 제발 막아줘라.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처럼 사라지는 방법 말고 남아서 막는 방법을 택해줘.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하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는 알았다. 오빠가 자기 죽음을 엄마에 대한 복수처럼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똑같이 무너지는 방식으로는 복수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녀가 택한 단어는 분명 복수였지만 그 복수의 방향은 달라졌다. 사람을 써온 방식 그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삶 자체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잘라내는 것. 우진이 스스로 끊어낸 그 지점에서 지은호는 비로소 결심했다. 나는 사라지는 쪽이 아니라 남아서 막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게 오빠의 마지막 문장에 살아남은 동생이 내린 첫 번째 대답이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고성희는 눈두덩이 부어오른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섰다. 왔구나. 고성희의 목소리는 쉽게 울컥했다. 오빠 우진이 장례식 때 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지은호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아라, 피곤할 텐데. 고성희가 권했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이거 우진 오빠 차트 사본이에요. 이건 AP 재단 의료지원팀 내부 문건, 이건 재단 계좌네요. 고성희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너 이걸 어디서? 오빠가 죽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무시당하며 사는지. 한 번쯤은 숫자로 보이는 게 좋을 거다. 지은호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나갔다. 현지에서 불법 장기 알선 네트워크랑 오간 돈, 오빠 수술 일정 잡으려고 병원에 넣은 압박성 후원금,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다. 제 이름 잘 보이세요? 공여자 1순위 지은호. 고성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 인정할게. 처음엔 나도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희망이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오빠 몸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도
당신이 한 말은 언제나 그 한 줄이었어요. 가족이면 희생해야지. 그 말이 결국 오빠를 어디로 몰았는지 정말 모르세요? 고성희의 눈이 젖었다. 나도. 우진이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잘났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당신이 만든 선택지 안에서 버티다 죽은 거예요. 가한 이식받자니 누군가의 몸이 부품이 되는 거고 거부하자니 엄마의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향할까봐 그게 더 두려워지는 상황.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모든 판을 짠 사람, 당신이에요.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뭐, 복수하러 왔다는 거야?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제가 할 복수는 당신처럼 누군가 몸을 쓰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제가 쓰는 건 사실이랑 말이랑.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무시해온 절차예요. 며칠 뒤 AP그룹 회의실에서 우리 집안에서 사람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배경에는 한 사람의 무너진 도덕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들어보였다. 이건 재단 명의로 진행된 장기 이식 프로젝트 관련 서류입니다. 공여자 설득 과정에서 심각한 강요, 속임,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죠. 뒷줄에 앉아있던 지은호의 손에 땀이 났다. 그녀가 준비한 복수의 일막이 이제 막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진석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부로 재단 이사장직에서 고성혜 씨를 해임합니다. 회사와 재단은 그 어떤 형태로도 그녀의 범죄 행위를 감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와 가족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고성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나 이야기하는 거지? 그녀가 서늘하게 웃었다. 내가 여기까지 이 회사 끌어올리는 동안 당신들은 뭐 했는데? 장학재단 돌리고 홍보기사 찍고 우리 집 일선에서 더럽혀진 거 누가 닦았는데?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시선이 한꺼번에 지은호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고성혜 씨가 병원에서 버리고 간 쌍둥이 딸 지은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설계도 안에서 몸값이 매겨졌던 미래 공여자이기도 했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우진 오빠는 마지막까지 누구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자기 몸을 포기하는 선택만 생각하다가 떠났어요. 엄마를 살리고 회장을 살리고 이 집안을 살리는 방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시킨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오빠한테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고 말해준 적 있나요? 그녀는 고성희를 바라봤다. 제 복수는 단순해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우진 오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썼는지 끝까지 남기는 것. 고성희가 비웃었다. 너도 결국 내 피 닮았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거 보면 오빠 죽인 사람은 당신이에요. 지은호가 잘났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을 쓰는 방식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건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에요.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긴 형량과 막대한 벌금 그리고 재단과 회사에서의 영구적 배제. 사람들은 천벌이다라고 수군거렸지만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천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벌이다. 법정을 나와 계단 한쪽에 앉았을 때 긴장이 풀린 건지 손끝이 조금 떨렸다. 끝났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은호에게는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오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있어요. 입안에서 혼잣말처럼 맴도는 문장. 나 같은 사람 또 만들지 말아달라. 오늘 판결은 그 부탁에 대한 자신만의 답장이라고 느껴졌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 몸을 누구 선택지에도 안 올려놔도 돼요. 이 집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싫다고 말할 권리 정도는 오빠 죽음값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어딘가가 조금 덜 떨렸다. 복도 끝 멀리서 서성이는 박성재의 모습이 보였다. 지은호를 향해 다가오려다 잠시 멈춰선 그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지키지 못해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눈빛 사이로 조용히 오갔다. 지은호는 그 인사를 짧게 받아주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훈련된 듯 가슴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 써본다. 오빠, 당신이 못한 선택은 내가 대신 끝까지 밀고 갔어. 복수는 끝났고 벌은 내려졌으며 사람 하나는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분명 바뀐 것이 있었다. 이 집안에서 가족이라는 말로 누군가의 몸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을 시작한 사람이 더 이상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것.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